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 레키로나주 논쟁을 극복할 것인가, 연기금 5조 5천억의 매도, 그 이유는,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3,000포인트 방어 반등세 이어지나. 두 번째, 레키로나주 추후 일정과 논란에 대해서. 세 번째, 연기금 올해 5조 7천억 매도, 그 이유는.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주가 움직이면. 오늘 시장 강력한 반등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 2.6%, 코스닥 지수 1.38% 상승을 하면서 양봉의 모습으로서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즉 하락세가 저지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예상을 했던 대로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으로서 시장은 안정적인 구도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양시장 모두 매수 우위죠. 매수 우위를 보이는데 종목 맥락군들을 봤을 때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어느 정도는 좀 의미 있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 전체적인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물론 금융 투자가 많이 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연기금이 오늘도 3,900억 이상의 매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군들을 보면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LG화학,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NC소프트, 카카오, 이런 측면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맥락군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기존의 주도주 맥락군들이 다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오늘 모습에서는 포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약 바이오 쪽, 소프트웨어 쪽, 2차전지,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들어오는 모습이죠. 자, 그럼 이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렸듯이 바로 액티브 자금들이잖아요.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액티브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왔다. 그렇다면 이들이 들어왔다면은 시장의 주도주 맥락군들의 움직임은 다시 시작되는 구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주도주 맥락에서의 순환 반등 내지는 같이 동반해서 가는 이러한 구도로서 시장은 좀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 이런 측면으로서 전개될 것으로 해석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리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한 셀트리온 제약, 세 종목 다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면서 또 좀 화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화나고 이런 상황인데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네. 어쨌든 간에 따라서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464억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일단 모양상으로는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으로서 의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장중 움직임을 보더라도 오전부터 매수로 나왔다가 다시 매도로 바뀌었다가 오후 가서 다시 매수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매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잖아요. 14,000주에서 149,000주로 늘어났으니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제약도 마찬가지, 세 종목 모두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두 가지 측면이죠. 첫 번째는 반대 매매 때문에 매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이 빠졌다,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해서 할 수 없이 자발적으로 매도하는 이러한 매도도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또 바닥에 파는 상황이 또 나오고, 이 또 바닥에서 싼 가격에는 외국인들이 또 다 걷어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또 이번에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셀트리온 바닥 확인의 의미는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외국인들 197억 매수의 십자 모양의 양방을 보이면서 역시 바닥 확인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특히 막판에 가서 상당히 많이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 개인들은 상당히 많이 파는 모습, 이렇게 나타났고,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장중 내내 매수 우위였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가서도 매수가 늘어나는 모습, 역시 개인들이 많이 파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 세 종목은 오늘의 모습은 이제 낙폭을 멈추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자, 다 알다시피 1차 검정자문단의 결과는 발표가 다 된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죠. 물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말들이 많은데 지금 전쟁 상황인데 지금 앞에서 적군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총을 줬더니만 옆에서 아군이 야, 그 총 그거 못 써. 그 총 쏴봐야 맞지도 않아. 뭐 그럼 어떡하라는 이야기죠. 예, 뭐 그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정부 식약처 입장에서는 이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까지 이 최종점검위원회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이렇게 해서는 최종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약효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릴리라든가 리제네론이라든가 렘데시비르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다들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약들도 중증과 사망을 줄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레키로나주는 중증, 그 다음에 사망 이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니고 경증과 중등증을 해가지고 여기서 최소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는 이러한 초기 치료제로서 당연히 들어간 것이지 이것이 뭐 다 낫게 하는 뭐 게임 체인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또한 식약처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라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이 과정들은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기관 투자가들 특히 연기금들의 매도가 지금 올해 들어서 상당히 심각한데요. 특히 기관들 올해 11조 5천억이잖아요. 거래소에서만. 근데 이 가운데 연기금이 5조 5천억입니다. 코스닥에서 2,500억이니까 총 5조 7천억의 지금 매도를 계속적으로 오늘까지 연기금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 중에서 대부분은 국민연금이다 이런 측면이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자, 올해 2021년에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의 16.8%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가시면은 사이트에 가시면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예, 자료입니다. 그래서 16.8%인데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7.3%였는데 올해는 16.8%로 줄였다는 이야기죠. 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이 퍼센트를 누가 정하느냐 이거죠. 물론 법적으로는 뭐 법태도 안에서 정했겠지만 자, 이런 부분도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위탁 운용에 대한 정책입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위탁을 45에서 65% 정도를 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최소한 80%는 운영을 하고 20% 정도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되는데 절반 이상을 다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 삼성자산운용이든 뭐 미래에셋자산운용이든 이쪽에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나눠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혹시나 위탁을 잘못해가지고 문제 생겼던 뭐 옵티머라든가 뭐 이런 데다 잘못 위탁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국민연금은 저도 매달 내지만 여러분들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국민의 돈이에요.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투명성 있게 해야 되고 최소한 위탁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되죠. 그 전에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은 연금보험료가 매달 얼마씩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2조니까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월 말이니까 나누기 10 하면 되겠죠. 매달 4조 2천억씩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두 달 더 포함시키면은 8조 4천억이니까 약 50조가 되는 것이죠. 이 50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이게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2020년 10월 달에 2.06%예요. 이 숫자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내 주식이 5.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은 벤치마크 대비 즉 시장 전체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면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기금이 5.05%인데 시장 전체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시장을 못 따라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국민의 돈을 가지고 시장을 못 따라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수익률을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시장은 따라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벤치마크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을 가지고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물론 줄였기 때문에 운영계획상 국내 주식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판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국민연금이 주식 팔아서 나는 왜 고생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하게 그런 측면에서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다 진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위탁 운영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간 기준 계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왜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느냐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허가가 됐을 때 과연 돈이 되느냐 이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Evaluate Pharma라는 요 기관에서 전망을 한 겁니다. 이것은요. 기존에 나와 있는 리제네론이 약 9억 달러, 9,675억, 릴리 쪽이 1.69억 달러, 그래서 1조 1,491억,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가 1조 5,533억인데 이것은 환율을 제가 1,075원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레키로나즈가 못한다 해도 약 5억 달러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5천억이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것을 또 더 줄여가지고 어저께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뭐 3천억 이렇게 줄여놨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줄인다 하더라도 매출액은 1조 이상 늘어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약이 레키로나즈가 지금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최소한 시장에서 어쨌든 쓰인다는 것이죠. 쓰인다는 것이고 또 삼상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 과정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서 또 약효가 더욱더 효능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그만큼 의료기관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셀트리온이 이제 앞으로 올해 특히 2021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렘시마 SC입니다. 렘시마 SC가 지금 유럽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로는 바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리마잖아요. 자, 당장 올해 2021년을 봤을 땐 역시 중요한 것이 렘시마 SC다. 이것은 세계 최초 피하 주사형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독점이죠. 따라서 가격도 결정력을 모두 셀트리온에서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의 레미케이드만큼의 가격을 적용을 한다 해도 편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플리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고농도 제형의 피하 주사형입니다. 바이오시밀러로서는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고 특히 시장성 측면에서도 이 휴미라는 2019년 매출 22조로서 1등이에요. 1등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는 측면을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계열회사죠. 삼성 에피스가 이 휴미라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저농도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 부분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고농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이죠. 지금 에브비사가 독점이에요. 거의. 자, 그래서 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첫 번째 경쟁자로서 뛰어드는 것이 바로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의 유플리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외에도 지금 트룩시마가 상당히 지금 원래 좋은 이러한 실적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트룩시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혈액암 쪽이잖아요. 예, 암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렘시마 SC 그 다음에 유플리마가 새로 시작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가장 낮은 수치로 레키로나주를 잡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원래는 1조 이상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는 측면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주가가 안 움직여서 상당히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는 측면과 그리고 또 급한 매물들이 다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측면, 따라서 이제는 여기서는 바닥을 확인했던 측면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보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